이제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이제 뭐 신동근 국회의원도 뭐 경축해가지고 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, 이런 소식을 프랜카드로 알렸습니다.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진 않겠어요.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렸으면은 좀 더 책임감 있게 지역을 챙긴다, 이렇게 느낌이 올 텐데, 뭐 결정된 사항, 예타 대상에 올라간 거, 뭐 본인도 노력을 했겠지만은 뭐 국토부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축하한다 하면서 소식만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뭐 좀 저기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좀 저기죠. 그래서 그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,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 가능성, 이 전망. 근데 한마디로 말이죠, 좀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김 빠진다 그러지 모르지만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?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,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된다. 예. 그동안에 우리가 이 도시철도 2호선 연장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? 이 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신도시 연장은 원래는 검단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올랐어요. 그리고 그것은 신도시의 그 시행자 이제 LH하고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짓는 식으로 올라가 있었어요. 1호선을 개항해서 연장하는 거하고 2호선을 독정해서 신도시 불로동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올라가 있었는데, 어느 순간 2호선 이 독정에서 불로동까지 연장하는 거, 이게 빠졌어요. 왜 빠졌냐? 하도 그때 이제 2006년 7년도 검단 신도시를 발표하고 2010년도에 선진국발 그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해서 상당히 뭐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좋지 않고 건설 경기가 추락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 쪽에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춰야 된다. 그 분양가를 낮추려면 과도하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. 뭐 다만 평당 100만 원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줄일 수밖에,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빠졌어요. 여기 뭐 저쪽 장수 IC까지 가는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도 빠졌고, 또 2호선의 불로동까지 연장하는 것도 빠졌습니다. 근데 그게 빠지고 나서 그 일반 재정 사업으로 바뀐 거죠. 1순위로 매년 올라갔습니다. 1순위로 독정역에서 불로까지 연장 1순위로, 최우선 순위로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매번 예타의 통과가 안 됐습니다.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. BC값이 안 나온다는 거였죠.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? 역 3개 만드는 거가 부담이 돼가지고 말이죠. 역을 하나 줄여서 불로 대곡동 거기 그 역을 하나를 없애버리고 2개 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올렸는데 역시 통과가 안 됐습니다. 그래도 뭘 잘못 읽은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? 이거 좀 비용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절대 안 됩니다. 왜 안 되냐?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역을 하나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, 뭐 노선의 길이를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면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? 왜 우리가 이 도시철도 2호선의 독정에서 역 2개 만드는 것도 우리는 예타를 통과를 못 시켰을까?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대상이 전국에 많이 있죠. 도로 놓는 거, 철도 놓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국가에서 봤을 때 통계를 내봤더니 강남을 경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90% 이상이 예타가 통과가 됐고, 강남을 관통하지 않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한 60% 정도라고 그래요. 그만큼의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. 아무래도 뭐 서울 가는 거, 강남 관통하는 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많겠죠. 그런데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, 지방의 상황을 보니까 뭐 지방에 거기 인구도 점점 감소해서
인구 소멸 단계에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철도 놓는 것이 과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까? 절대 통과를 못하는 거죠. 수도권은 다 통과가 되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. 그 전과 후가 다른데 그 이후에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. 역을 줄여도 떨어지고 노선을 짧게 해도 떨어지고. 그게 뭐였냐? 거의 뭐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. 경제성이 있느냐? 이제 경제성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러죠.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죠. 정책성, 추진 여건, 정책적인 효과가 어떻게 됐냐?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항목이고 마지막 항목이 지역 균형 발전. 그러니까 그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데 이런 데는 이제 가점이 많게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. 문재인 정권에서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뺐습니다. 그런 지방에만 해당하는 걸로 했어요. 그 대신에 경제성 부분을 굉장히 포션을 높였어요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떻죠? 수도권에서 우리는 지금 외곽입니다.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그 부분이 있으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될 곳이 우리 서구 검단하고 김포 뭐 이런 거죠. 바로 위가 북한 아닙니까?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이. 그런데 2019년도에 그게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다 떨어집니다. 안 됩니다. 예, 안 돼요. 경제성 부분이 높아졌는데 경제성이 뭐 우리가 인천시에 생각했던 대로 하니까 뭐 높게 나왔다는데 막상 해보면 적게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 되죠. 몇 번 떨어지고 인천시에서 정책성을 가지고 종합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브리핑을 잘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또 떨어졌습니다. 역사를 2개 넣는 게 떨어졌는데 지금 고향까지 가는 게 지금 BC값이 나올까요? BC값이 나오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다리를 놔야 되는데 BC값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. 지금 5호선도 말이죠. 5호선도 지난번에 BC값 조사한 거 1 이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김포시에 있는 시의원들이라든가 또 뭐 그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5호선의 뭐 검단 서구연장 여기에도 예타 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뭘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? 뭘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?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? 2개 역사 놓는 것도 통과가 안 된 거를 지금 고향까지 연장하는 거 이것이 외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통과 가능성이 있는가?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좀 뭔가를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를 고민을 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단순히 예타 대상에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물론 한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예타 대상에 올라서 그게 무슨 의미인데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상당히 갈 길이 멀고 뭐 수도권에서 우리 같이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을 좀 면제해 달라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?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빼버리고 이 경제성에 대한 그런 포션을 많이 높인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라면은 그래서 사실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보고 말이죠. 원상태로 좀 돌려놓고 그래서 진짜 수도권에서도 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
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먼저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.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방법 가지고는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